2003년 1월 31일 오후 중국 안후이성 방부시에 사는 허자밍은 집에서 곧 다가올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조카딸 샤오친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아요. 그 전화에서 조카딸 왈, 외삼촌 곧 설날이어서 제가 외삼촌 드리려고 명절 음식이랑 이것저것 좀 사서 올라왔는데 이게 도통 무거워서요. 더 들고리 못 가겠어요. 외삼촌이 이쪽으로 저 좀 데리러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에 허자밍은 아우 뭘 또 사왔어. 알겠어. 외삼촌이 바로 갈게. 조카딸이 말한 주소지로 갔어요. 딱 갔더니 웬걸 무슨 여관 앞이야. 아니 당황스럽잖아요. 바로 조카에게 전화했죠. 그랬더니 몇 분도 채 안 돼. 그 여관 안에서 조카딸이 나오네. 그런데 빈손으로 나와. 나와선 갑자기 모텔 입구 계단 앞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카딸인 샤오친, 허자밍을 보자마자 막 울기 시작합니다. 이에 허자밍은 너무 당황했죠. 뭐야? 지금 왜 그러는 거야?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조카딸이 날 부른 이유가 명절 선물을 전하려는 게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이었구나. 당시 조카인 샤오친은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외삼촌, 내가 유치원 선생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 스트레스 해소해 보겠다고 그러다가 실수를 좀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실수? 스트레스 해소? 뭘? 아니 자세히 좀 얘기해봐. 샤오친왈 자기가 채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리빙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둘은 채팅에서 말이 너무 잘 통했어요. 몇 달 동안 둘은요 인터넷상에서 부부고 커플이야.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보고 싶어진 거예요. 우리 만날까? 그 만남 장소가 바로 이 여관이었습니다. 연이어하는 소리가 그날 단순 호기심에 만났고 여관에서 둘이 만났어요. 뭐 했겠습니까? 단순 호기심에 둘이 자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때 샤오치는요 펑펑 울면서 알아 삼촌 내가 미쳤지 알아요. 순간 실수였어. 모든 게 실수였다고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요. 솔직히 샤오친이 솔로면 뭐 마음이 끌려 그렇게 됐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 솔로가 아니었어요. 남편뿐만이 아닌 아이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여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채팅을 시작했고 거기서 남자 만나가지고 호기심에 같이 잠자리까지 했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걸 외삼촌한테 이해해달라는 거야 뭐야. 샤오친 말로는 어찌됐든 성관계 했어요. 만나고 헤어졌어. 그 이후에 이건 아니다.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리빙과 완전히 연락을 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로 문자를 보내요. 리빙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서로 여기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 좋은 여자 만나길 바래.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 문자 보내고 바로 리빙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죠. 그런데 불과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받았더니 안녕 샤오친, 나 리빙이야. 엄마야 놀래가지고 어영부영 통화 끝내고 그 번호를 차단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번호로 또 오는 거예요. 안녕 샤오친, 나 리빙이야. 너 나 차단했더라?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 못 있겠어. 나 정말 너와 사귀고 싶어. 자꾸 이렇게 번호를 바꿔가면서 연락이 오니까 그녀는 리빙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서 아예 번호를 바꿔버려요. 이제 정말 끝났겠지. 아니 그건 네 생각. 어느 날 샤오친이 유치원에서 퇴근을 한 거예요. 딱 유치원 정문을 나오는데 저기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리빙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샤오친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유치원 교사라고만 했지 어디 유치원에서 일한다고는 말 안 했었거든. 이 남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무 놀래서 이때 그녀 못 본 척 그냥 뒤돌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샤오친! 딱 걸렸어. 놀래서 막 빠르게 달려가니까 이놈 뒤쫓아옵니다. 결론은 일하는 유치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이동했을 때 샤오친 뒤돌아서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연락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일하는 곳은 어떻게 한 거야? 뭐 하는 건데 지금?
그랬더니 리빙왈, 나 도저히 너 못 있겠어. 나는 널 보는 그 순간 느꼈다고 네가 내 마지막 여자라는 걸. 나 진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잘해줄게. 와, 이 말을 듣는데 샤오친 너무 화가 나고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르고 달립니다. 내가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 나 이 사람들 포기 못해.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미안해. 심지어 이때 반쯤 농담으로 혹시 유치원 교사를 만나고 싶은 거야? 아니어도 나랑 같이 일하는 교사 중에 나보다 더 이쁘고 좋은 선생님 있는데 내가 결혼 안 한 여선생님 소개시켜 줄까? 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 난 네가 좋아.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 집요하게 리빙이 스토킹 짓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리빙은 다시 한번 샤오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약간 뭔가 달랐어요. 리빙의 말투가 위협적이고 강압적이야.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나보다 널 좋아하고 널 사랑해줄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해서라도 널 얻지 못한다면 아무도 너 못 가져. 널 그냥 내가 망가뜨려 버릴 거야. 잘 생각해. 내가 널 못 가지면 네 행복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데 샤오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가족들까지 건드릴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미쳤지. 괜히 그 채팅을 해가지고. 채팅한 그 순간을 너무 후회했겠죠. 그녀는요, 남편에게 말할까 했어요. 그런데 쉽게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남편 이거 듣고 좋아하겠어요? 아내가 미쳐가지고 딴 놈과 놀아나다가 그 놈이 스토킹 시작했다는데 당연히 남편에게 말 못합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은 끝에 샤오치는 결국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는 외삼촌 허자밍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외삼촌에게 전화해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외삼촌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려 한 거였다면 그냥 카페나 이런 곳에서 해도 됐어요. 왜 여관으로 삼촌을 부른 걸까? 그 이유는요. 그날 외삼촌만 부른 게 아니었거든요. 샤오치는요, 리빙과의 관계를 정말 너무 끊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 선에서 안 되잖아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 라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도 못한 거예요. 여러 고민 끝에 그날 외삼촌 허자밍도 부르고 그 시간 그 자리에 리빙도 부른 겁니다. 우리 외삼촌과 같이 리빙한테 좀 압박을 주면 이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샤오친의 모든 얘기 들은 허자밍은요, 몹시 분노했습니다. 리빙의 행동에 화가 났고요. 또 한편으론 샤오친의 행동에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한디 애도 있고 남편도 있는 애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해. 세상 사람 무서운지 모르고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 하지만 이런 외삼촌 반응에 샤오친 막 펑펑 울면서 알아 삼촌 내가 미친년이지. 너무 후회하고 있어. 나 벌 받는 것 같아. 나 지금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자기가 막 더 울어버리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오히려 외삼촌 마음이 안 좋아. 결국 외삼촌 허자밍은 샤오친을 따라 리빙과 약속한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샤오친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고요. 허자밍은 안 들어가요. 방 현관문 앞에 서서 그냥 안에 있는 리빙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 샤오친 외삼촌인데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 둘이 얘기해라. 둘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 우선 둘이 잘 끝내라고 시간을 준 거죠. 예를 들어 209호실이면 그 안으로 샤오친이 들어가고 자기는 말 한마디 한 뒤에 209호실 문을 안 닫은 상황에서 밖에 모텔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가만히 서 있자니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주위를 쓱 한번 보는데 그때 멀지 않은 모퉁이에 남자 하나가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어색한 허자밍도 뭐지?
싶어 힐끗힐끗 보고 그 남자도 허자밍이 보니까 같이 막 힐끗힐끗 쳐다보고 하지만 딱 거기까지 허자밍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209호실 안에서 물건 부딪히는 소리와 욕설 그리고 비명 소리가 이 소리에 허자밍 놀래가지고 바로 209호 객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엄마야 리빙이 내 조카 샤오친의 목을 막 조르고 있어. 샤오친은 리빙의 머리카락을 막 잡아 당기고 있고 이 모습에 얼마나 놀래요. 순간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남자 하나가 들어와서는 리빙의 목을 팔로 이렇게 감더니 발을 걸어가지고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누구야? 알고 봤더니 샤오친이 지가 위험할까봐 외삼촌도 부르고 그리고 아는 동생을 한 명 더 불렀던 거예요. 이때 샤오친을 포함한 3사람이 리빙을 주먹과 발로 막 차면서 때립니다. 그렇게 얼마나 때렸을까? 순간 외삼촌 허자밍 무서워진 거예요. 때리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조카 샤오친과 그 동생을 말립니다. 그만하자고. 그렇게 다신 샤오친 주변에 얼씬도 하지마! 경고를 딱 주고 돌아서는데 리빙 이놈 미친놈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리빙 아니 나 포기 못해. 내가 말했지 넌 내 거라고. 내가 샤오친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네 남편, 네 아들, 네 엄마애, 네 아빠애. 내가 다 비참하게 죽여버릴 거라고! 이때 리빙은요 악에 받쳐 이 말을 하면서 딱 한 명 샤오친만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샤오친이 아닌 허자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왜? 리빙 이 새끼 보니까 진짜 샤오친의 집 주소뿐만이 아닌 샤오친 부모님의 주소까지 다 알고 있어. 샤오친 부모님이 누굽니까? 허자밍의 누나예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샤오친의 이런 개인 정보를 알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이놈 좀 위험해 보여. 샤오친의 엄마 그러니까 허자밍의 누나는요. 그가 5살 때 엄마 돌아가시고 13살이나 많은 누나가 날 다 키우고 나 학교도 보내주고 나 결혼까지 시켜줬어. 즉 그에게 누나는 엄마였어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데 이놈이 내 누나를 죽이겠대. 그 순간 허자밍의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내 소중한 가족을 네가 뭐 죽여? 뭐 말릴 틈도 없이 이성을 잃은 허자밍 리빙에게 달라든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때렸을까. 리빙이 완전히 저항할 힘을 잃었을 때 그때서야 분노에 찬 허자밍이 손을 멈췄습니다. 허자밍은요 그냥 짜증났어요. 그래서 리빙이 기절해 있으니 샤오친한테 샤오친 이 새끼 기절했다. 외삼촌 갈란다.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렸겠지. 네가 이 새끼 병원으로 좀 옮겨줘. 그리고 삼촌한테 전화 한 통 주고 삼촌 간다. 하지만 허자밍이 떠난 후 샤오친 병원 안 데리고 갑니다. 오히려 리빙을 호텔 침대 밑에 밀어 넣어요. 방치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결국 제때 구조받지 못한 리빙 사망합니다. 허자밍은요 조카 딸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며칠 후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 살인 혐의로 체포한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샤오친, 허자밍 둘 다 체포됩니다. 결국 샤오친 사형의 집행유예 나오고요. 허자밍 징역 15년 나와요. 그 나머지 한 남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자밍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해요. 여튼 허자밍이 15년이 나와버리면서 허자밍 가족들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허자밍의 아내는 그가 복역하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생계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아내 쪽의 가족들도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장모님이 사위의 갑작스러운 수감 소식에 심장마비식으로 와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아내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번도 허자밍 면회 안 옵니다. 사실 허자밍이 제일 걱정하는 건 아내도 아내지만 자신의 딸이에요. 허자밍이 수감될 때 그의 딸 고작 11살이었습니다. 아빠가 사람을 죽여 깜빵에 갔대요. 학교에 이 소문 안 났겠습니까? 한창 사춘기예요. 학교 갔더니 애들이 막 놀려. 우리 엄마가 살인마 딸과는 놀지 말라고 했대.
와,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모든 이야기와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들 모두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허자밍이 딸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한 번도 이 딸은 답장하지 않습니다. 면회는 말해 뭐해요. 아내도 안 오는데 딸도 안 왔죠. 그 감옥의 교도관들? 이 교도소 직원들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허자밍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영상을 찍어가지고 허자밍 고향으로 찾아갔었대요. 이 영상을 통해 아버지와 딸 사이의 감정이 조금 허물어지고 딸이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설득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안 온 것 같더라고요. 교도소 측도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죠. 좀 안타깝기도 해요. 조카 때문에, 리빙 때문에 인생이 꼬인 거 아니에요. 허자밍이 뭐 바람 피다가 이렇게 된 거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지 죄값 받았다 하지. 그런데 그 새끼가 허자밍에게도 소중한 샤오친의 엄마를 들먹거리면서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허자밍이 샤오친한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전화 달라 했잖아. 그때 병원으로라도 옮겼으면 이렇게까진 일이 안 됐을 거 아니야. 이놈 살았을 거 아니야. 뭐한 네 가정도 있는 여자가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채팅을 하고 남자랑 자고 왜 이 지랄을 하냐고. 벌 받을 거면 지 혼자 받든가. 짜증납니다.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몸리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